자, 그래서 이런 피지를 좀 관리할 때 오늘 몇 가지 제가 좀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딱 짜면 어떻게 돼? 이 모공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오랫동안 싹 문지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살짝 손만 대도 쉽게 빠져나오는, 상당히 피부의 결도 좀 좋아지고 모공도 살짝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모공에 대한 관리,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공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통 우리가 화장품으로 이 모공을 관리해서 사이즈를 줄여준다는 이 개념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사실 조금만 좋아지고 관리만 잘 해줘도 일반적으로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어떤 적극적인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모공이 정말 상당히 호전, 좋아져 있는 상태, 마치 정말 누가 봐도 없어져 보이는 그 단계가 되어야지만 모공의 치료가 있다,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온도차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의 입장에 좀 가깝죠. 즉 화장품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모공이 사이즈가 줄어들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모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피지선입니다. 이 피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지가 분비되는 곳이고, 그 분비가 되는 것들이 한 길을 따라서 쭉 나와서 밖으로 배출되면서 피부 표면에 이렇게 딱 깔리는 거잖아요. 자, 이 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털에 윤활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보습이라든지, 그럼 어느 정도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산화 반응을 조금 눌러준다든지, 염증을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여드름 같은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생기는 게 되게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코에 우리가 피지를 보면요, 피지가 되게 툭 짜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단한 덩어리가 촥 하고 나오죠. 원래 피지라고 하는 거는요, 액상이잖아요. 액상이에요. 자, 즉 뭐냐면 피부 온도는 심부 온도보다 확실하게 온도가 한 2, 3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가 상당히 액상 형태로 잘 나오고 있다가 점점 피부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상태로 딱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게 되죠. 굳어진 상태로 그 모공 그대로 크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탁 짜면 어떻게 돼? 그 단단한 부분은 쏙 나오면서 구멍이 탕 하고 뚫려져 있는. 자, 그런데 이 모공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이미 확장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낸다고 해서 쑥 들어오지 않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아스트리젠트나 우리 수렴제라고도 하죠. 이런 모공을 약간 수축시켜주는 성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 약간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 사이즈가 쑥 들어가서 작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작아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빼고 나면 피지 분비량이 더 늘어요. 더 늘어서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여서 이거를 너무 무리해서 빼는 것은 사실 그 모공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블랙헤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모공 안에 있는 피지가 쭉 나오면서 그게 굳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 굳어지는 그 끝 부분이 바로 공기와 산화 반응을 일으킨, 공기와 맞닿는 부분이어서 피지가 점점 산화 반응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검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 부분은 상당히 단단한 상태로 탁 박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고, 실제로 뽑아냈을 때 마치 고체처럼 아주 단단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산화된 피지가 아주 오랫동안 있는 게 피부 주변에 있는 장벽이 튼튼한 경우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피부가 되게 약하거나 피부가 되게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블랙헤드가 상당히 오래 있으면 확실히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블랙헤드가 보이는 부분들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 없애준다는 개념이 여러분들 이 블랙헤드를 다 왕창 뽑아낸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위에 산화된 부분만 살짝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 보니까요, 클렌징 오일로 상당히 슬슬 이렇게 오랫동안 문지르면서 실제로 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질러주는 자극이 오히려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괜찮은데, 피지에 있는 부분들은
제거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정상적인 피부를 손상시켜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해요. 바세린이나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를 갖고 와서 상당히 많이 바른 다음에 계속 이걸 문질러주면 사실 피지도 하나의 기름이잖아요. 기름이고 크림 같은 성분에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기름으로 기름을 녹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접근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눌렀을 때 잘 안 짜지고 잘 안 나오던 건데 오랫동안 싹 문지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 좀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살짝 손만 대도 쉽게 빠져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피지를 전체가 있는 걸 다 빼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끝부분에 있는 그 문제가 되는 그 조성을 조금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클렌징 오일로 하는 것보다 크림 중에 좀 꾸덕한 제품들, 꾸덕한 크림들이 있죠. 그런 크림들을 크림으로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좀 해주면 그 단단한 피지의 조성들이 좀 바뀌어서 쉽게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피지가 산화가 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쿠알렌이에요. 스쿠알렌은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쉽게 반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스쿠알렌이 과산화 스쿠알렌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피지 조성들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스쿠알렌이 산화가 되는 걸 좀 억제해 주는 것, 즉 지질의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항산화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바로 비타민 E 성분이죠. 보통 효능을 좀 많이 보려면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둘 다 각각의 항산화 효과를 하지만 하나가 산화가 되었을 때 산화된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다른 비타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리사이클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 항산화력을 훨씬 더 길게 만들어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블랙헤드가 많으신 분들은요, 끝에 있는 피부에 대한 산화 반응들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블랙헤드가 생기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스쿠알란이라고, 화장품에는 스쿠알렌은 아니고 스쿠알란을 쓰죠. 자, 화장품에는 스쿠알란을 쓰는 이유는 스쿠알렌은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근데 포화지방산은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즉 매우 안정화된 구조거든요. 스쿠알란을 좀 사용을 하거나 호호바 오일 같이 피지 조성과 비슷한 성분의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을 쓰면 좀 번들거리고 피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량을 살짝 섞어 쓰면 마치 우리 피부에 충분한 피지량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양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모공이 나오는 길이 좀 더 줄게 되고요. 비타민 A 같이 레티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레티날데히드와 또는 화장품만 쓰실 수는 없지만 의약품이지만 레티놀 게시드 같은 성분들은 이런 피부의 탈락들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피지의 분비를 약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비타민 A를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피지 분비도 줄여주고 염증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모공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 관리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 성분 중에 제가 늘 이야기했던 성분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죠.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피지 분비를 약간 컨트롤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성분들은 모공 케어에도 상당히 중요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쓴다고 모공이 작아진다가 아니라 염증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 피부가 단단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단단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성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하라든지 바하라든지 우리가 이런 성분들을 쓰는 것도 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산화된 피지를 좀 더 제거해주고 좀 쉽게 녹여주는 그런 성분들이다 보니까 깨끗해지고 피지가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바하 같은 성분들, 특히 살리실릭 애시드 성분들을 썼을 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엄청 예민해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양을, 소량을 꾸준히 써주시는 게 사실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장기간 똑같은 양을 쓰다 보면은 피부는 거기 이미 적응을 해버려서 오히려 반응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하 성분이나 아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조금 쓰다가 며칠 쓰다가 좀 쉬었다가 이런 약간의 텀을 두시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품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는 레이저 치료를 좀 하셔야 됩니다. 레이저 치료를 좀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모공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니들 RF라고 해서 바늘이 탁 들어가서 안쪽에서 고주파가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약한 브라스를 살짝 약간 옛날처럼 강하지 않게끔 살짝 잡아주는 그런 방법도 모공 결 잡아주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런 레이저 시술과 치료를 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난 것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킨 부스터라든지 엑소점이라든지 제가 다양한 영상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함께 사용을 하면 실제로 피부 회복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는 미라젯을 또 이용을 해서 모공 하나를 또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주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또 치료하면서 모공 사이즈를 또 줄여주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뭐 스크류 제스를 이용을 해서 안쪽에 모공을 청소해주고 모공벽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스케일링 해준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용한 관리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모공 사이즈가 작거나 많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이런 관리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 모공량이 크고 흉터처럼 보이는 그런 모공이라고 하면 화장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정도로는 분명히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평소에 관리 방법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그 모공 치료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